80레벨, 속성을 마스터하며 약점을 이용한 압도적 화력을 손에 넣는 구간. 하지만 레벨업을 위한 리플의 진출에서 발생한 파티 구인의 어려움, 산더미처럼 쌓인 경험치 쿠폰이 증발할 위기 속에서 과연 무자본 둔기 전사는 이 장벽을 뚫고 레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둔기 전사의 레벨업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덧 81 레벨을 달성한 둔기 전사. 이제는 마스터한 불칼의 강력한 화력으로 엘라스의 강자 라이칸스로프도 가볍게 요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음 골짜기에서는 무료로 쩔을 받을 정도로 입지가 달라졌죠. 파티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엔 홀로 라이칸을 잡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뒷말이 와서 70레벨 때 잠시 동거동락했던 보라색 호프만을 300만 메소에 기분 좋게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가진 메소는 1300만 메소, 사냥 중 얻은 장비들과 차곡차곡 모아온 기타 아이템들까지 정리하고 나니 무려 1600만 메소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단단한 알까지 더해 82 레벨을 달성. 곧바로 얼음골짜기사 층 무료 파티에 참여해 한 타임 만에 경험치 120만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인 건 불칼 덕분에 신비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흑자를 보며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불칼 선마를 고민 중인 나이트 분들이 계신다면 얼굴은 무조건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시 라이칸을 잡으며 다음 파티를 만나 한 타임을 더 진행했습니다. 경험치 약 30%를 채우고 예티의 뿔과 화이트팽에 꼬리까지 팔아치우며 순항 중이었는데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600만 메소 중 800만 메소를 탈탈 털어 합산 스탯 24짜리 배틀로드를 구매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겁니다. 둔기 전사의 낭만을 담은 이 중요한 업그레이드 장면이 날아가 버리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평소처럼 얼음 골짜기에서 사냥에 집중하던 중 한 클레릭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제가 얼골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 쩔을 받기 위해서는 몬스터가 쌓이지 않게 제때 잡아주는 젠컷 능력이 필수입니다. 저는 이분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기로 했죠. 저는 사냥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서서 클레릭님이 예티와 맞붙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가혹했습니다. 예티 한 마리를 잡는데 무려 10번의 공격이 필요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내 현실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결국 효율을 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클레릭님도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진심 어린 화이팅을 나누며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사냥터를 떠나는 클레릭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 또한 처음 둔기를 들고 발버둥 치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칼을 마스터한 기념으로 새로운 사냥터에 나섰습니다. 바로 불속성이 약점인 몬스터 데스틴입니다. 무려 1400만 메소의 가치를 지닌 투지 60%, 주문서부터 산고비면 비싸게 팔리는 다크 넬리슈즈까지 그야말로 노다지 사냥터라 기대를 가득 품고 시작했죠. 하지만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는 건 시원시원했지만 데스티니의 피격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흑자를 보러 왔다가 물약값으로 파산하게 생겼더군요. 결국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 수만 개우 채우고 꼬리를 내린 채 서둘러 도망쳐 나왔습니다. 역시 고수에게는 고위험이 따르는 법이네요. 후퇴의 아쉬움도 잠시 단단한 알의 도움으로 드디어 83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렙들의 성지 리플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칼보다는 얼음칼을 쓸 일이 훨씬 많더군요. 몬스터를 얼려가며 때리는 얼음칼의 손맛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리플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 980만 메소 중 무려 440만 메소라는 거금을 들여 스킬 초기화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얼음칼과 번개칼이 제 주력입니다. 데미지 편차가 심해 체감상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아직 알쏭달쏭하지만 몬스터를 얼려 물약값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카푸어 나이트에겐 최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설날 이벤트로 받은 슬롯 확장권 덕분에 고질적인 소비창 부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박뿐이죠. 얼음 약점인 버크와 무려 일비 표창과 피나카를 드랍하는 듀얼 버크가 있는 사냥의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얼음칼로 얼리고 둔기로 부수며 한참을 사냥하던 중 드디어 묵직한 아이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백제 한송엄 스파타였습니다. 옵션도 이상옵이라 100만 매수 이상의 거래되는 귀한 몸이죠. 득템은 언제나 기분 좋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이 확률에 일비나 피나카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이 스파타가 다음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겠죠. 83레벨 드디어 브로전 6인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83레벨에 둔기 나이트를 선뜻 받아주는 파티가 없더군요. 파티를 구하는 동안 끈기 있게 래쉬와 버크를 잡으며 열심히 문을 두드린 끝에 간신히 170만 메소를 지불하고 한 썬콜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냥은 2인 1조로 붉은 켄타우로스 3마리를 전담하는 일종의 쩔이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남은 경험치 2배 쿠폰을 녹이기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죠. 혹시나 쟤니 밀려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100레벨이 넘는 든든한 썬콜 깐부님 덕분에 젠컷은 아주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비숍님의 콜에 맞춰 버프를 받고 켄타우로스들을 몰아치길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한 타임 만에 84레벨을 넘어 85레벨까지 그동안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속도의 성장이었습니다. 매소만 충분하다면 그냥 120 팔라딘 쭉 달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타임에 630만의 경험치를 얻으며 사냥을 마무리하고 남은 경험치까지 단단한 알로 채워주며 어느덧 86 레벨 고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다시 대박의 꿈을 품고 숲의 갈림길로 향했습니다. 버크들을 잡아봤지만 득템 소식은 들리지 않더군요. 아쉬운 대로 아까 획득한 스파타를 125만 매소에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아까 쩔 사냥터에서 만났던 붉은 켄타우로스입니다. 얼음 약점이라 제게는 안성 맞춤인데다 듀얼 버크보다 개체수도 많아 보였거든요. 장공 10%, 귀행 60%, 그리고 백제활, 화이트 니스로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대박 아이템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잠시 홀로 사냥하며 운을 시험해봤지만 역시 대박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날 이벤트로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전직관을 돌며 무려 12장의 경험치 쿠폰을 챙겨두었거든요. 이 쿠폰들이 둔기 나이트의 다음 도약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지난 영상 많은 관심을 주신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신청해 주신 두 분께 제가 만들었던 골든 모울과 플루튬을 직접 나누어 드렸습니다. 판매 수익보다 제 영상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의 복일까요? 86 레벨에 도달하니 그토록 힘들었던 불어전 6인 파티 구인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숙련된 썬콜님과 호흡을 맞추며 막힘없이 젠을 밀어냈고 설날 이벤트로 받은 경험치 쿠폰과 쿠키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타임에 거의 2레벨씩 오르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자본과 아이템이 뒷받침될 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맛보니 왜 다들 이곳을 고집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폭풍 같은 성장의 기쁨도 잠시 다시 무자본 나이트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경험치 쿠폰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비싼 쩔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매소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매소를 벌기 위해 숲의 갈림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꾸준한 사냥 끝에 어느덧 88레벨을 달성했지만 기대했던 득템 소식은 없었습니다. 약 10분 뒤 우연히 인벤토리에서 발견한 135 코브라스티어 가격은 상점가였고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28만 매소로도 살아남았던 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무드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둔기 나이트의 발버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원거리 캐릭터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원탁 파티에서 새로운 조합을 실험한다며 전사를 구하고 있었죠. 파티장님은 우선 30분만 테스트해보자며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주류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어 어느 때보다 열심히 붉은 켄타우로스를 사냥했습니다. 결과는 30분 만에 140만이라는 훌륭한 수치를 뽑아냈지만 기존 파티원분들에게는 평소보다 효율이 낮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쉽게도 정식 파티 합류는 불발되었죠. 검은 켄타우로스를 잡아보는 건 어떠냐는 따뜻한 제안도 주셨지만 제 처참한 데미지를 직접 보여드리며 씁쓸한 웃음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역시 낭만만으로는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이 있네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숲갈 파티입니다. 시간당 200만 경험치에 비용은 단돈 40만 매소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나이트의 서러움을 다시 한번 맛보았습니다. 분노가 있는 크루세이더나 하이퍼 바디가 있는 용기사에 밀려 나이트는 파티 구인이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결국 홀로 불캔을 잡으며 기회를 엿보던 중 기적적으로 한 파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다는 3층 구인이 안 되어 파티가 해체될 위기더군요. 저는 주저 없이 제가 3층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덕분에 10초 만에 구인이 완료되었죠. 기사님께서 고맙다며 신비 10만 매소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유튜브 컨셉을 설명드리고 그 마음만 감사히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신비 25만 매소를 내고 본격적인 숲갈 3층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파티원 한 분이 튕기는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 타임을 맞춰 약 190만의 경험치를 챙겼습니다. 이제 레벨업까지 남은 경험치는 한 뼘. 하늘둥지 입구 로어 파티에서 파티꾼으로 남은 조각을 채운 끝에 드디어 89레벨 고지에 올랐습니다. 마무리 후 잠시 대타로 오신 썬콜님의 사냥을 지켜보았는데 정말이지 편해 보이더군요. 둔기를 휘두르며 발버둥 치는 저와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과정이야말로 둔기 나이트의 진정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망의 90 레벨이 코앞입니다. 사냥 전리품을 모두 정리해도 남은 매소는 단돈 370만. 다시 붉은 켄타우로스를 찾아갔지만 대박의 꿈은 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파민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hen키를 잡아 퀘스트 재료인 펜플룻을 모으는 것이었죠. 개당 2,500 매소 이상이 확실하게 거래되는 아이템이라 화려하진 않아도 사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30분 동안 약 150개, 금액으로는 40만 매소 정도의 수익이었죠. 개체수가 적어 생각만큼 큰 돈은 안 됐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둔기 전사다운 전공법이었습니다. 직접 모은 펜플룻 50개로 퀘스트를 클리어하자 신발 이동 속도, 주문서 60%라는 기분 좋은 보상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입고 있던 사슴뿔로
최대성 퀘스트까지 완료하니 무려 귀장식 지력 주문서 10%가 제 손에 들어왔죠. 드디어 남은 경험치 쿠폰을 마음껏 태울 수 있는 자본이 마련되었습니다. 운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생긴 불호전 5대 1절 파티에 기쁘게 합류했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필 펫이 빠진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죠. 물약을 먹지 못한 제 나이트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제 경험치 손실보다 저를 믿고 함께해준 파티원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서둘러 복귀에 사냥하던 중 인기도를 올려주신 분, 그리고 팸플룻 구매자분까지 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다시 한번 물약이 떨어진 걸 모르고 또 죽어버렸습니다. 평소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였기에 이 상황이 더더욱 견디기 힘들 만큼 죄송스러웠습니다. 빠르게 물약을 사서 복귀 후 사과를 거듭하며 사냥을 이어갔고, 사냥이 끝난 후에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실수로 인해 파티원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연신 사과를 건넸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고생하셨습니다라며 웃어주시는 기사님을 보며 메이플랜드가 참 따뜻한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파티 시작 전부터 저를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셔서 더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죽으면서 배우는 거죠 라며 건네주신 위로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5대 1절은 가격은 절반인데 경험치는 기존 파티와 비슷해 정말 신세계더군요. 저는 곧바로 연타임을 결정했습니다. 신비로 90만 매소를 지불하고 이번엔 절대 죽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물약을 체크하고 경험치 쿠폰까지 태웠습니다. 집중해서 둔기를 휘두른 끝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90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찍은 마침표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지는 성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파티는 사고 없이 깔끔하게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90레벨을 찍자마자 경험치가 무섭게 차오르더니 어느덧 95%를 넘어섰네요. 남은 팸플룻도 판매해주고 남은 경험치를 채우기 위해 다시 팸플룻 사냥에 나섰습니다. 100개 정도를 모으고 숲의 갈림길로 이동해 사냥을 이어가던 중 한 크루세이더님을 만났습니다. 83레벨이 되기 전 파티 사냥 사전 답사를 오신 거였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91레벨을 달성하며 축하 인사까지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씁쓸했습니다. 82레벨인 그분의 데미지가 91레벨인 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비주류 무기를 든 나이트의 숙명이라지만 현실적인 데미지 차이를 마주하니 둔기 전사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다시 한번 가성비 좋은 5대 1절 파티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1층에서 다른 나이트분과 호흡을 맞추며 사냥을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구매 문의를 해두었던 06다크 엠페러 판매자님이셨는데 제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며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자로서 이보다 큰 보람은 없네요. 파티 종료 후 퀘스트 보상으로 얻은 신이속 주문서를 팔아 50만 매소를 챙겼습니다. 이 돈을 보태 아까 받은 06다크 엠페러를 130만 매소에 무사히 영입했죠. 장비를 정비하던 중 또 한 분의 구독자님께서 뒷말을 주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페이지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에 둔기 전사의 낭만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세를 이어 연탐을 진행했지만 신비를 내고 남은 매소는 단돈 15만.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썬콜님과 함께 폭발적인 속도로 사냥하며 경험치 쿠폰 4장을 태운 결과 드디어 92레벨 달성. 여기에 98%의 경험치를 추가로 얻으며 다음 레벨업의 턱 밑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치 쿠폰을 모두 쓰고 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마을에서 또 한 분의 소중한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제 영상을 마약 유튜브라 불러주시며 절대로 패스하면 안 된다는 진심 어린 응원과 함께 인기도를 올려주셨죠. 저 역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기도를 답례하며 훈훈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게 인기도 값이라며 매소를 건네셨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저라는 유튜버를 잃고 싶지 않다며 본인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영상이 이토록 큰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을 작업하는 지금 어느덧 약 2,000분의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매일 스스로 묻곤 합니다. 수만 번의 감사 인사를 드려도 모자라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오직 하나, 더 진심을 담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업을 위해 펜플룻 150개를 모으고 사냥의 골짜기에서 버크들을 사냥하며 남은 경험치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3레벨에 도달했습니다. 81레벨부터 93레벨까지 리플레이 거센 파도 속에 고비도 많았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경험치 쿠폰을 무기로 쉼없이 달려와 마침내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폭풍 같은 레벨업을 마친 지금 이제 둔기 기사는 다음 여정인 파밍을 준비하려 합니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내걸었던 직작 공약이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어느덧 좋아요 300개를 넘어 1000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분한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열심히 땀 흘려 매소를 벌고 그 약속을 직접 증명해내는 것이겠죠. 2000명의 동료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음 영상에서는 화끈한 파밍과 손에 땀을 쥐는 직작 도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